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환경 공약, 특히 미세먼지 관련 공약과 관련한 지시가 새 정부 출범 일주일도 안 돼서 나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당장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을 일시 중단하라는 건데요. 환경단체 등 정부의 환경 문제 개선 대책을 촉구했던 이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이라든지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인 장재현 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영업하는 인천 택시들이 공항 이용객 50%가 서울로 가는 승객이어서 인천 손님만으로는 이익을 남길 수 없다면서 인천 외 다른 지역으로도 운행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사 측은 이 지자체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불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천 택시기사들은 인천국제공항에 입차를 거부하는 등 행동에 나서고 있는데요. 접점 마련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로이 오비슨의 오 프리리 워먼 띄워드리면서 2017년 5월 17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지 오늘로 갓 일주일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공약에 담았던 사안이라서 임기 내에 환경 문제 대책이 나올 줄은 알고 있었지만 노후 화력발전소 일시 중단과 같은 구체적인 지시가 예상보다 훨씬 일찍 나왔습니다. 골칫거리인 미세먼지가 줄어들까 기대가 됩니다마는 준비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인 장재현 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로 계시니까요. 환경 전문가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10기의 일시 가동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인데요. 이런 결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정확하게는 8기고요. 예. 지금까지 이제 환경하고 국민 건강이 경제하고 이제 충돌하면 대부분 경제 논리가 이겨왔죠.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산업시설이 이제 아무리 문제가 돼도 중단시킨 사례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국민들 이제 미세먼지 우려가 매우 높은데 대통령께서 이제 이런 국가 주인인 국민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는 환경이나 국민 건강을 이제 경제 논리로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혀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지향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좀처럼 안 쓰지만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정권 출범과 거의 동시에 환경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네, 그런 게 전혀 없었죠. 이제 공약을 했어도 환경 공약을 이제 당선되고 난 다음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다 핑계를 대서 이제 무산된 경우가 저희 기억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높이 평가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8개 석탄 발전소를 포함해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 발전소 10개까지 폐쇄 시점도 앞당겨진다고 하는데, 일단 일시 가동 중단이 되는 석탄 화력 발전소부터 짚어보죠. 어디에 있는 발전소인가요? 네, 이게 지금 30년 이상 된 거가 이제 한 10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충남 보령 서천에 있는 4곳하고 이제 영동 화력, 삼천 보등 이렇게 8개가 이번에 이제 가동 중단됩니다. 예. 예, 석탄 화력 발전소가 미세먼지 배출 주범으로 지목이 쭉 되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정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이제 우선은 미세먼지가 이제 자연 현상에서 발생하지만 이제 대부분 화석연료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화석연료 중에서 이제 고체가 석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액체가 이제 석유, 기체는 천연가스가 있는데, 고체가 이제 완전 연소가 제일 어렵다다 보니까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많죠. 그리고 이제 태워서만이 아니라 생산 유통 과정에서도 가장
많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고 예. 또 이제 수질오염, 수노염 같은 각종 오염의 원인이어서 이제 더러운 연료라는 오명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선진국도 뭐 심지어는 중국까지도 지금 석탄 사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만 석탄 화력 발전소를 늘리고 있으니까 지금도 이제 이 석탄 발전소가 상당히 높거든요. 비중이 예. 40% 이상 되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더 늘리겠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번 조치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제동을 걸고 방향을 바꾸겠다는 거니까. 예. 좋은 일이죠. 예. 석탄 화력 발전소가 그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정도 된다고 했는데 다른 것들은 어떤가요? 원자력하고 뭐 LNG도 있고요. 네,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가 가장 높아서 40% 정도고 원전이 이제 한 30%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LNG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미세먼지 측면에서는 좋은데 그 비중은 가격이 좀 비싸다 보니까 예. 뭐 한 16% 이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 뭐 석유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는 아직 좀 비율이 작은가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가격도 비싸기도 하고 예. 또 신재생 에너지 쪽은 저희가 워낙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건 굉장히 이제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많이 증대시켜야 되겠죠. 예, 지금 현재 기준이 그런 거고 이 비율이 점차 뭐 몇십 년 뒤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이 많이 늘어나야 할 것이고요. 석탄이나 원자력은 많이 줄어들 텐데 글쎄요. 일단 석탄 화력 발전소 노후 발전소에 대해서 다음 달부터 8기 일시 중단을 하는데 얼마나 효과를 보겠냐는 의문도 있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일시적이니까 효과가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3월에서 6월 네, 일단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즉시 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선 폐쇄를 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이제 환경단체니까 특히 이제 저희는 뭐 즉각 폐쇄 이러면야 최고로 좋지만 예. 사실은 뭐 이게 이제 여름철 전력 수요도 생각해봐야 되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 고용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예. 이제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는 있죠. 그래서 예. 오히려 이제 이렇게 이제 신중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정책 신뢰도도 좀 높고 이제 사회 갈등도 방지하면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특히 또 지금은 전력 수급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면서 미세먼지는 가장 높은 계절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적절한 그 조치를 이제 최초로 시행한 것을 이제 좀 적절한 것을 했다는 의미에서 예.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낸다는 것에 의미를 둬야겠다는 그런 설명이시군요. 그렇죠. 그것이 예. 그리고 앞으로 정책 방향을 이제 선언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 기업이라든지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다들 이 방향으로 이제 감축 방향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으니까 예. 굉장히 이제 정책적인 어떤 시그널이죠. 참 이제 좋은 시그널을 빨리 냈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 당장 그러면 대기질에 바로 영향을 줄 지역들이 있을까요? 뭐 부분적으로라도.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아마 예. 영향이 좋겠죠. 그래서 그 석탄 화력 발전소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일단 당장 이제 큰 혜택을 볼 것이고 이제 바람에 따라서 이제 그게 영향을 미치는 데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 지역들도 이제 효과들은 바로 나타나겠죠. 예.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가동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 발전소 10기 지난해 산업부가 한번 발표를 했어요. 언제까지 가동을 하고 중단시키겠다. 근데 그게 한 3년 정도 더 일찍 폐쇄된다는 발표도 함께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오염물질 배출을 좀 줄여보겠다. 뭐 이런 예. 이제 주장이었죠. 그래서 또 완전히 이렇게 폐쇄까지는 아니고. 예. 또 하나는 그러면서 한편으로 얘기한 거는 그것이 석탄 화력 발전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추가로 20개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많은데 또 지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랬더니 그런 부분을 좀 무마시키는 의미로 기존의 것들은 좀 배출시설 저감 장치들을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식이니까 예. 전체적으로 또 추가하겠다는 그 전제 조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 뭐 사실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깨끗해진다는데 이견을 제시할 분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 전기 요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3월에서 6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월부터는
뭐 LNG 가스로 이 전력 생산 비율을 좀 높여야 될 수도 있고, 정부가 그 전기 요금이 부족한 만큼 그 손실액을 뭐 한전에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충분히 부담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그 액수는 뭐 제가 전문적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예. 이번 조치는 사실은 그 비용하고 아무 문제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전력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동을 중단한다고 해서 뭐 LNG를 더 돌리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당장 문제는 없고, 이제 나중에 이제 폐쇄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LNG 발전소라든지 이렇게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발전소 가동률을 높여야 되면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이런 비용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든 이제 정책적 수단도 이제 필요하지만, 사실은 뭐 정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결국 선택하는 거는 불가피합니다. 예. 깨끗한 공기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비용을 낼 것인지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국민들 미세먼지 때문에 생활에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마스크, 심지어는 뭐 고가 공기청정기도 불티나게 팔린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국민들이 깨끗한 공기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전기료 상승 이런 분들을 감내할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제가 한번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의 선대위 관계자가 당장 이 석탄 화력 발전소가 줄면은 0.2% 전기 요금이 증가하는데 그게 600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지난해 한전 영업이익이 12조 원이어가지고 충분히 그렇죠. 감내가 가능하고, 그리고 그런 감내가 가능하지만 그래도 지금 그 공정률이 10% 미만인 석탄 화력 발전소를 백지화한다든지 노후 화력 발전소 10기 폐쇄, 그리고 만약에 신재생 에너지 기술 발전 속도가 따라주지 않거나 이런 변수가 발생하면은 부담이 좀 클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전기료도 지금 국민들이 쓰는 일상 전기 요금은 상당히 비싸고 산업용은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예. 네, 이제 뭐 산업체들은 또 불가피하다 그러는데 이제 상업용들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저렴한 전기 요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업시설들 같은 경우 전기를 아낀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효율적으로 이 요금 체계를 만들어서 전체 국민이나 산업에 큰 부담이 안 되면서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전력도 남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기술도 발전해서 전기 소요도 굉장히 줄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러면서도 지금 한전의 이익은 뭐 엄청난 이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공공기업이고 해서 성격도 있으니까 국민들한테 이렇게 보전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마무리하고요. LNG를 당장 활용을 해서 석탄 비율을 줄여나가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LNG가 어떤 건가요? 미세먼지 발생과는 크게 상관이 없나요? 네, LNG도 결국은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온실가스나 또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같은 오염물질을 배출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미세먼지는 석탄하고는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습니다. 거의 이제 무시할 정도라고 보시면 될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고체고 액체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비교는 어렵지만 예. 거의 안 나온다고 해도 될 정도로 미세먼지 발생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LNG 발전소는 미세먼지 해결에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단 발전 단가가 석탄보다 조금 높은 편인가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가격이 석탄에 비해서 LNG는 좀 비싸기 때문에 우리 지금 LNG 시설도 상당히 이제 많이 발전소가 준비가 돼 있는데 그 가격 문제 때문에 이제 가동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드린 대로 비용의 문제다. 그래서 그거는 비용 가격 체계만 잘 조정하면 얼마든지 이것은 미세먼지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아까 그래서 그 발전 단가가 높아지는 만큼을 뭐 한전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국민들을 좀 설득을 하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감시 좀 해주시고 정책이 잘 흘러가고 있는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주대 장재현 예방의학과 교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까지 맡고 있는 장재현 교수였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택시 운전하고 있는 이용승입니다. 예전에 우리 클 때는 초등학교도 고학년이 되면 점심을 도시락을 싸가잖아요. 도시락을 못 싸갖고 가는 친구들이 있죠.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고 동급생끼리 미안하니까 따로 불러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런 게 기억에 남죠. 예전에는 선생님 말씀이라면 부모님 말씀보다 더 어렵게 생각하고 젊은 학생들이 그 선생님에 대한 예우가 조금 예전과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노년층이 길에서 방황하신다고 그럴까? 집을 못 잡고 다니시는 분들이 덜어 있지요. 가까운 파출소나 동사무소에 이렇게 모셔다 드릴 때도 있고, 제일 바라고 싶은 거는 많은 택시 중에 내 차를 타줬으니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승객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줬다는 감사의 마음을 서로 간의 유대를 지켜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택시로서의 제 몫을 못하고 있습니다.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시간 때문에 이용을 하는데 그 시간을 못 지켜주니까 이용도가 자꾸 떨어지는 거죠. 전체적인 차량의 흐름이 안 좋으니까 거기 따라가다 보니까 시간을 맞춰줄 수가 없죠. 최 대통령께서 공약도 많이 걸었잖아요. 일반 소시민으로서는 현재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원활히 풀려서 가정생활에 크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이용승 기사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굉장히 소소한 바람도 있으시고요. 따뜻한 마음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 대목이 전 이거였어요. 택시를 급할 때 타잖아요. 뭐 시간이 있으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하면서 택시를 타는데, 사실 전체적인 교통 흐름이 좋지 못하니까 택시도 역시 따라서 느리게 가잖아요. 근데 뒤에서 너무 급하게 빨리 가주세요. 왜 이렇게 못 가세요? 이렇게 닥달하면은 택시 기사님들도 더 부담스러워서 더 좀 속도를 내실 때도 있고 차선도 급하게 바꾸실 때도 있고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안의 상황을. 그래서 저분 택시 왜 이렇게 험하게 운전하시나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는데, 여유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하는 일 다 잘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승님. 자, 이용승님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죠. 저희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소원 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 참여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역사와 문화를 보실 수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아라비아의 길 관람권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관람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넷 잭슨의 Every Time 듣고요. 2부에서 뵙죠. 수도권 행정탐방 수요일 순서 서울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권한택 재생사업반장 연결하겠습니다. 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권한택입니다. 예, 서울역 주변의 고가도로, 이게 서울로 7017로 이름이 만들어졌는데 언제 열리나 했는데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벌써.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죠? 예,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예, 개장을 앞둔 지금 소감 어떠신지요? 2014년 9월에 저희 시장님께서 뉴욕 하이라인에서 서울로 7017 프로젝트를 발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과정이 거쳤지만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한때는 중앙정부와 그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사업을 한 해 못하네 이런 상황까지 있었습니다만은 그건 다 난관을 거치고 또 극복하고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돼서 정말 제가 스스로 행복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서울로 7017이 개장을 하면은 서울 한복판에 또 대형 공원이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건데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실 것 같은데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뭘까요? 가장 큰 특징은 40년 동안 사용된 차량의 고가 도로를 전국 최초로 사람이 쉬고 거닐 수 있는 보행 전용길로 만들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또한 서울로에 오시면은 심심하지 않고 좀 쉬고 거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예.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서울로에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있습니다. 일단 문화 콘텐츠 시설, 음료 등 판매 시설, 또 여행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또 이용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화장실 8개서 와이파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를 했고요. 또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학생들한테는 서울로에 많은 나무를 식재해서 50개 과를 가나다 순으로 식재해서 식물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린이들한테는 봄, 가을로 학습장에 효과가 있을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여러 종의 식물을 보기는 쉽지가 않은데 또 가나다 순으로 배열을 해놨다고 하니까 심어놨다고 하니까 그것도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얼마 전에 그 언론에 공개된 사진을 보니까 야경이 또 멋있더라고요. 서울로는 낮보다는 밤이 더 아름다울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예. 일단 555개 LED 조명과 551개의 그 화분을 둘러싼 띠조명이 있습니다. 이게 밤이 되면 나무가 별처럼 빛나는 환상적인 야경이 되어서 오픈 전이지만은 저도 상당히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굉장히 길잖아요. 길이가 얼마나 되죠? 총 1024m입니다. 예. 그래서 점심시간에 또 저녁시간이라도 한번 시민들께 나와서 한번 걸을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보행로로 활용을 하시면 좋은데 걷기 불편하신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어르신들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분들이 불편함은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설계 단계부터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보행 약자와 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하고 많은 고민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보행 약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6개소, 에스컬레이터 1개소 이렇게 만들었고요. 예. 또 고가 상부에 올라오면은 교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2.5에서 3.5m까지 보행 전용 로를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또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음성 유득이나 점자 블록을 설치했고요. 아무래도 화분이 많다 보니까 시각장애인한테는 굉장히 좀 불리할 수 있어서 시각장애인들이 오시면은 저희는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1대1로 이렇게 서비스하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전에 개장하기 전에 장애인분들과 같이 2번의 투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의견도 주셨고 저희가 보완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좀 보완이 필요할 부분은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토요일 몇 시에 개장 행사가 있나요? 저희는 5월 20일 이번 주 토요일 10시에 예. 일단 시민들에게 서울로를 개방합니다. 예. 그러나 행사는 7시 반부터 시작되는데요. 개장식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저희 점등식을 통해서 시작할 거고요. 그 후에 8시부터 마리동 광장에서 특별히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서울 시민 합창단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합창과 함께 대미를 장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5월 20일 이제 서울로 7017이 개장을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한택 서울시 재생사업반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 경기도 소식 알아보고 있죠. YTN 김학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김학무입니다. 예, 장마철이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장마철이 되면은 싱크홀로 불리는 도로 지반 침하 현상이 더 심해지잖아요. 경기도가 이에 대비를 해서 싱크홀 지킴이를 운영한다고요? 네, 그 싱크홀 사고를 막기 위해서 경기도가 그 싱크홀 24 지킴이를 운영합니다. 예. 싱크홀과 관련된 그 지하 안전이나 건축 분야의 대학 교수, 기술사 등 그 전문가 120명으로 그 지킴이를 구성해서 그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그 운영합니다. 6월 말이면 그 장마철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 그 이에 맞춰서 운영하는 건데요. 예. 지킴이로 위촉된 전문가들은 그 SNS를 통해서 24시간 싱크홀 발생 사고 내용을 지자체와 그 공유하게 됩니다. 싱크홀이 생기면 그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킴이가 현장에 출동해서 그 사고 수습을 지원하는데요. 지킴이들은 그 싱크홀 발생과 관련이 많은 지하 굴착과 관련한 그 인허가부터 또 시공까지 그 안전에 대한 사항도 그 컨설팅합니다. 예. 그럼 지금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은 어느 정도인가요? 경기도에서는 그 지난 2014년 이후에 모두 그 240건의 그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그 집계돼 있습니다. 예.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 그 들인 금액이 5억 7천만 원이 넘는데요. 그 싱크홀 사고로 2014년에 7건, 또 지난해에는 6건의 차량 파손이 있었고, 지난해 그 2명이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3년간 발생한 싱크홀 사고 중에 181건이 그 낡은 상하수관 때문에 발생했고, 그 나머지는 인근 공사장의 땅 다짐 불량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리고 경기도 내 시내버스 청소년 요금을 조금 내린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그 이달 27일부터 경기도 내 시내버스 그 청소년 요금 할인율이 그 현재 20%에서 30%로 늘어납니다. 예. 7월부터는 각 시군 마을버스의 그 청소년 요금도 역시 할인율이 늘어나서 요금이 약간 내려갑니다. 경기도가 버스업계 또 그 각 시군과 협의해서 결정한 건데요. 이에 따라 시내버스 청소년 요금이 현재 1,000원에서 870원으로 내리고 또 마을버스 요금도 100원가량 더 싸집니다. 예. 그런데 요금이 내려가면 뭐 물론 협의를 거쳤다고 하지만 버스 업체들은 좀 난색을 표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요금이 내려가면 버스 업계의 그 손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 경기도는 그 요금 할인으로 인한 그 전체 손실액이 446억 원이 될 것으로 그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이 손실액 가운데 288억 원은 그 버스 업체가 자체 부담하고, 예. 그 나머지 중에서 111억 원은 시군이, 또 그 48억 원은 경기도가 분담해서 그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자, 끝으로 평택시에 추진하고 있는 브레인시티 조성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소식까지 들어볼까요? 네, 그 경기도와 평택시 또 그 성균관대 등이 평택 브레인시티 내에 성균관대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브레인시티 조성 사업도 활기를 띠게 됐는데요.
그 브랜시티 조성 사업은 그 평택시 도일동에 성균관대 캠퍼스를 포함한 첨단 복합 산업단지를 그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동안 그 사업 시행사의 그 자금 조달 문제로 행정 절차가 취소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왔는데요. 최근 그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그 법원의 조정안이 받아들여져서 그 조성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그 브랜시티 사업의 그 핵심인 성균관대 캠퍼스 조성 사업 협약이 맺어지면서 그 앞으로 그 본격적인 조성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브랜시티는 2조 4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서 그 오는 2021년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항모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시몬의 코프메이어의 댄스 오브 플라워 인 스프링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